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국제 예선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인데요. 네. 예선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국의 대표 선수 20명씩 참여를 하면서 네. 사실상 좀 본선 64강 느낌이에요, 사실은요. 네. 거의 그 정도로 그 아주 강력한 실력이 강한 기사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네. 아주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훈 선수의 대국을 계속해서 보셨는데요. 아직 유불리를 논하긴 좀 이른가요? 네, 아무래도 아직은 지금부터 시작인 느낌이 들어요. 네. 박영훈 구단이 좀 뭔가 집으로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박영훈 구단 어떻게 타결을 해 나갈지 대국장에서 지켜보시죠. 네, 딱 저희 1선 빠지면서 네. 딱 마지막으로 물어본 수가 딱 이수였죠. 이쪽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변에 대한 공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받으면은 아무래도 배가 하변을 이제 이수를 통해서 뭔가 공격을 하겠다, 네,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받았어요. 네. 이제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배가 뭐 이 정도 받는 느낌인데, 네. 지금은 네, 뭐 이렇게 쓴다든지 혹은 이렇게 입구자로 간다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흑의 안형 이렇게 받았더라면 이제 띄어서 좀 더 안형이 풍부했다면, 지금은 네, 붙인다면 찔러 들어가니까 좀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런 뜻이 섞여 있습니다. 네, 이쪽을 통해서 탄력을 구하고 있고요. 아마 그쪽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은 뭐 잡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뛰기만 하더라도 여기 붙이는 거 있고 뭐 도망가는 거 있고 그리고 날짜 가는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기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영훈 구단. 네, 일단 이어두었고요. 일단 그곳을 지키면서 네. 급소 자리죠. 반대로 윗자리를 맞았다면 공배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배이 먼저 밀어놓고 들 수도 있었고요. 네. 최대한 탄력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래쪽에 흙의 집이 이게 확실한 집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백이 찔러 들어가고 치중을 간다면 네. 건너가는 순간에 이제 옥집이 되거든요. 따도 네, 먹을 쳐서요. 그래서 이건 불안 요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글쎄,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해지네요. 이쪽 탄력을 죽이고 싶으면 사실 이쪽 방면인데,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이런 수가 되겠죠. 근데 이쪽 붙이는 수가 이제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여기 나왔을 때 같이 찔러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 딱 붙여버리면 늘잔이 잡히고 이쪽을 이제 늘잔이 이쪽을 맞고 호쳐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부분부터 확실하게 둡니다. 조금 이렇게 진출 입구자라든지
이런 진출에 좀 신경이 쓰였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쪽은 완벽하게 막힌 거네요. 네, 뭐 더 이상 네. 나갈 길은 없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탄력을 구하는 그림이 되겠어요. 굿저구다 생각은 뭐 이쪽에 이렇게 벽을 좀 만들고 이런 중앙의 집을 좀 기대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100이 이기려면은 이제 15집 정도로 만들어야지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이런데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돌 얻어내면은 사실 여기만 해도 4집 이상 불어나니까 이 공격을 통해서 좀 쏠쏠하게 이득 챙기는 것도 뭐 매력적이긴 하네요. 뭐 물론 당장은 수습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흙이 좀 발전성이 있을 만한 곳은 없을까요? 흙은 이제 있다면 좌변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언저리를 간다면 이쪽 부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죠. 아무래도요. 네, 이렇게 싸우는 게 안 되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이게 먹여치는 게 있어서 바로 단단수네요. 근데 큰 발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거의 흙집은 늘어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이 집을 제가 기존에 32집으로 했었나요? 아무튼 되게 살리고 뭐 조이는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하게 이 한 점만 잡아도 는 거는 맞아요. 크게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진 않지만 네, 다 씌워갔고요. 흙은 모양을 더 갖춰야 되죠. 네, 손을 돌리면은 이제 여기를 치봤고요. 늘게 된다면 네. 집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쪽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막는 것은 먹여치면 이제 옥집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먹여치면 전체가 위험한 것이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제 이어야 되는데 밀었을 때 이 모양이 얼핏 보면은 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덱은 이렇게 밀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입구자도 되고 네. 이렇게 이어도 되고 그렇다면 뒤가 안 떨어지죠.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곳 하나 붙여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두면은 글쎄요, 이게 다음에 느는 자세가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이쪽 차단돼 있으면은 흙이 나중에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히려 이쪽을 압박할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그냥 늘어서 연결시켜 주기에는 좀 싱거워 보입니다. 이건 좀 싱거울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좀 끼우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는 글쎄요. 이런 의미인가요? 호구 치면 막아주고. 약간 이제 공변결 해라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뚫어서까지 된다면 이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쪽은 관통한 자세가 워낙 좋고요. 네. 반대로 나중에 이 돌에 대한 이제 압박 한 번 더 두게 된다면 급소가 노출되니까. 백이 계속 중앙을 투자했었는데 이렇게 뚫려줘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한다면 이 돌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여기 치고 네. 할 때 여기 뭐 친다든지 아니면 호구를 친다든지 이쪽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쪽 배기 형태가 되게 단지 젖혀서 두는 것이 아니라 끼우는 수가 있어요. 뒤로 둘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끊어서 딴 다음에 그때 치받아서 이게 차단하는 이런 수단들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백도 이 그림은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렇게 막고 두더라도 은근히 집 모양이 그래도 좀 생길 것 같은 중앙이에요. 이제는 꽤 구체화가 됐거든요. 네, 좀 그림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그래도 이쪽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뭐 후구 교환할 필요 없다. 어차피 지금 끼우는 것은 상대가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만약에 어차피 이 자리 안 둔다고 가정한다면 네, 할 필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막상 끼우는 수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붓으로 살아야 된다면 여기 또 나중에 끊어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서. 네. 근데 아마 그냥 이었다는 것은 박영훈 구단이 이제 끼움에 대한 그 대비를 해놨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차라리 이교환 안 하고 나중에 여기까지 가는 것을 좀 엿보겠다. 네, 선수고요. 이제는 중앙이네요. 이 바둑은 결국 중앙입니다. 돌고 돌아서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집이 날지. 근데 그 집 내는 과정에서 흙도 이쪽 좌변 쪽의 흙집은 좀 불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이 참 가장 어려운데요. 네. 뭔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백 쪽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 박영호 구단이 이런 형태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좀 잠식하는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좀 지우는 능력이 저는 그것을 본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것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형세 판단이 중요한 바둑이 됐네요. 네, 읽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있는 것도 선수가 되거든요. 이제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찔러두고 봤던 그냥 이쪽 날짜 가던 둬야 되는데 어찌되건 간에 백도를 살려내면서 두텁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 과정이 저는 입구자 막 생각했었는데 네, 당연히 트럼하는 것이 더 괜찮네요. 반격이 안 되니까요. 이게 여기를 틀어막았을 때 이렇게 반격이 돼야 되는데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대책이 없지만 여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흙이 반격이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찔러놓고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거 찔러 넣는 게 조금 악수라고 느낀다면 그냥 날짜를 둬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백이 좀 더 백의 형태는 깨끗하죠. 아, 중앙인데요. 중앙 얼마만큼 지울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지우러 가야 되는지 결정하기도 참 어렵고요. 네, 그걸 한번 저희가 네. 보죠. 네, 29집 조금 줄었습니다. 30, 40. 여기 다 해서 47집 정도. 네. 이제 이 자리에 두면서 이제 50 시은집 났어요. 10, 12, 16, 18, 20, 22, 30. 그러니까 시은집 났으니까 반면 20집이 앞서 있는데 중앙에서 이제 15집 나게 되면 덤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데나 젖혔을 때 집이 제법 불어서 네. 아, 지금은 좀 더 좋은 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앙을 꽤 많이 지워야 된다는 얘긴데요. 네, 좀 무리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네. 또 뭔가 깊숙한 느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이 거기에 씌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여기서 뭔가 단순하게 뭐 밀고 뭐 여기 호구 치고 뭐 이렇게 지어 이거는 네. 뭐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났죠? 네, 답이 안 나오고요. 그냥 풍덩 뛰어들어야겠는데요. 네, 근데 뭐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약간 안 되나요? 너무 했나요? 네, 그 정도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데 깎는 정도로는 지금 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빈틈 만드는 그런 쪽의 확률이 높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밀고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게 형태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다 지워버리는 그림 가야지. 지금은 서로 좀 얌전하게 두는 정도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요. 그것은 백 입장에서는 좀 고마울 것 같은데요. 어디서라도 시작을 할 거라면 이런 교환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게 일단 호구친 자세가 만족스럽죠. 자, 박영훈 구단이 어디서부터 만들어 갈지 궁금하네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뭔가 정말 반전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백이 사실 심지어는 그냥 안 막고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네.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막아도 네, 백집이 지금 꽤 많이 났어요. 정말 일관성 있게 중앙만을 고집하면서 막아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형태가 백이 먼저 막아버리니까 네, 꽤 넓은 형태로 변모하네요. 굿즈와 구단은 기존부터 이 그림을 아마 계속해서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백이 아주 많은 집을 필요로 하는 형세가 또 아니라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둬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둬서 집으로 이거는 이렇게만 된다면 네. 이건 엄청나게 득점한 거예요.
아까 저의 계산과 거의 뭐 10집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중앙을 뭐 25집 이내로 줄인다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뭐 최소한 이 정도라도. 그러니까 100의 반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날짜를 가든 한 칸을 가든 건너 붙여서 이 형태가 나오는 것인데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빠진다면 한번 다시 메워볼까요? 두고 메우고 먹여치고 여기 메우고 이게 기가 막히게 또 백이 또 한 수가 빠르네요. 네. 뭔가 이런 쪽에서라도 좀 뭔가 득점을 해야만이 중앙 큰 모양을 그래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형세가 되거든요. 뭐 만약에 입구자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 정도라면은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뭐 끊어갈 수도 있고요, 백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요. 어디서부터 또 얼만큼 시작을 해야 될지. 먼저 붙이는 게 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늘게 만들고 네. 이러면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니까요. 여기를 반격을 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이 끊겨버려서 전체가 위험해지죠. 조금 곤란해 보이고요. 물론 그런 건 있네요. 이쪽 교환이 아직 확실히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치받아서 그냥 석점 버리고 이제 하는 건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여기가 깔끔하냐 또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찔러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모양인지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이득을 거둬야만이 형세가 좁혀지겠어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중앙 다 지운 작전인데 금방도 되게 장단을 안 맞춰주고 한 발 늦춰주더라도 이 정도 폭이면 충분하거든요. 뭐 다 안 되면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뭐 풍덩 그거 그럼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네, 풍덩해서 뭐, 네. 뭐 1%의 그 뒤집격률을 노릴 수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아마 이 장면에서는 네. 좀 장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강동윤 구단과 수해 구단 봐도 한번 보러 갔다 올까요? 네, 바로 옆조입니다. 강동윤 구단과 스웨 구단이 만났는데요. 상대 전적이 조금 밀립니다. 네, 5승 1패, 네. 2승 5패.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자, 두 선수 모두 LG배 우승 경력이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준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서로 길목을 내주면서 그해 그 선수가 우승을 하게 돼요. 네, 뭐 서로 인연인지 악연인지 아무튼 네, 다시 한번 만난 8번째 만난 두 선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스웨 선수가 조금 뭔가 커제 선수라든지 뭐 미팅, 렌샤오 뭐 등등의 이제 선수들에게 좀 밀린 듯한 느낌을 주다가 네. 갑자기 또 이번 LGB 결승에 올라가면서 네. 아직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는데요. 스웨도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지 않나요? 가장 까다로워했던 기사죠. 어떤 부분이 좀 그런가요? 일단 빈틈이 없습니다. 네. 정말 단단해서 음, 뭐 웬만한 바늘 송곳 같은 걸로는 절대 안 찔려요. 피도 안 나옵니다. 네. 특히 스웨는 뭐 기사로 접했던 모습이나 굉장히 멘탈이 강할 것 같아요. 네. 멘탈이 상당히 강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네.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인터뷰를 본 내용 중에 좀 휴식 시간에 뭐 논어를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뭐 마음을 뭐 어떻게 보면 네, 정돈한다는 네. 이거는 약간 옛날에 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약간 근데 그런 스타일 같아요. 학자 같은 스타일. 맞아요. 이 이미지가 네. 선비 같은 스타일. 선비 같은 스타일.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요즘에 뭐 3-3을 빼놓고는 네,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한 3-3이 정말 대유행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영향 좀 받고 있나요? 일본이 좀 재밌는 게 네. 좀 젊은 기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치리 큐류, 뭐 시자이안, 뭐 시바노 그런 선수들은 네.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의한 그런 연구가 그래도 꽤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데 네. 약간 좀 윗세대 있잖아요. 자기는 절대 삼성 안 판다고. 약간 그런 또 세대가 또 있고요. 그렇군요. 좀 재밌습니다. 그게 옛날에도 네. 뭐 일본 바둑계가 되게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림류라고 딱 알려져 있으면은 고바야시 고이치 선생은 두는데 딴 사람들 또 안 둬요. 그거는 따라두는 느낌 같아가서 네. 이거는 뭐 남의 예술을 베끼는 행위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케미야 구단이 3연승 두잖아요. 남들 안 두잖아요.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우주류는 다케미야 건데 다케미야 구단 거라서 들 수가 네. 없어요. 이미요. 뭐, 일본 바둑계만의 그 특유의 문화가 있죠. 네,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약간 그게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술로 보기 때문에 승부가 아니라 예술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남이 그 창조해낸 그런 예술을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바둑판은 넓고 쓸 수 있는 포석은 그렇게 많은데 하필 이미 남의 선수가 남의 기사가 이미 그렇게 명소 날린 그 포석을 굳이 따라줄 필요가 있겠느냐. 약간 그런 좀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또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뭐 인공지능 두는 거 나는 안 두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뭐 일본이 유일하죠 지금. 다 한중 대만 뭐 다 지금 아무래도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일본 기사들은 예로부터 자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월드바둑 챔피언십 국제 예선 3회전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국제 예선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과 스웨 구단의 대국인데요. 초반부터 우하기죠. 패가 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지금 흙이 잃을 순 없고요. 네, 잃을 수도 있나요? 원래는 백이 호구 쳤을 때는 잃고 잡히면 이제 손해라고 이제 그래서 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최근 연구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초반인데 패감이 서로 어떨까요? 좌상기에 네, 찔러 들어가는 패감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패불청. 백이 좌하를 찌르는 건 좀 다른가요? 이게 또 좀 달라요. 네, 이돌이 있는 상황에서 찌르는 것은 약간 학수인데 없는 상황에서 찌르는 것은 대학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지금 네. 붙여가는 것도 듣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근데 그거 받아야 됩니까? 받는 것도 아니고 패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팩감을 이제 만들자는 거잖아요, 저기요. 근데 우아기 네. 팩 엄청 커 보이는데 일단 저는 따내면 굉장히 기분 좋은 네. 모양 같았는데요. 무조건 눈 감고 따냈을 것 같은데 저는요. 네, 이건 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좌기를 받느냐, 상변을 압박하느냐. 네. 봤고요. 이러면은 글쎄요,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강동윤 구단은 판단을 했을까요? 백도 근데 불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백이 이제 우아기의 패, 아주 큰 패죠. 그 패를 이겨가는 과정에서 내어준 것은 네. 좌상기 그리고 좌악의 좀 악수 교환. 우아가 더 기분 좋지 않나요? 네, 대신에 또 백도 상변도 또 벌렸고. 네, 약간은 네. 백 쪽에서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흑도 워낙 그 각 귀의 실리들이 탄탄해서 그 실리를 바탕으로 뭔가 좀 두어 가겠다. 네. 네, 강동윤 구단은 그렇게 좀 작전을 세우고 있네요. 네. 네, 강동윤 구단이 일본의 사다 그리고 중국의 탕웨이싱을 꺾고 이제 올라왔고요. 스웨 구단은 이다스시 그리고 송지현 선수 꺾고 올라왔네요. 탕웨이싱도 참 까다로운 상대인데 네, 강동윤 선수 2회전에 이어서 3회전에도 난적을 만났네요. 이게 뭐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물리쳤는데 끝없이 계속 네.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굿자오 보세요. 최철한, 김지석, 박영훈 만나고 네, 있거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뭐 예선전이라고 해야겠죠. 예선전에 그 출전 선수들이 모두 다 그 정상급 기사들이라서 네. 어느 한 판 뭐 쉬어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바늘구멍 같은 예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또 바로 8강이니까요. 네. 이게 좀 이제 엄청나게 힘든 예선전인데 네. 좀 다른 것은 보통 이제 통합 예선전이 대국료가 없었어요. 네. 대국료가 없으면서 오픈하면서 본선에 들어야 많이 이제 상금을 이제 취득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일본은 대국료 문화예요. 대국료. 일본은 대국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매판 둘 때마다 그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부럽긴 하죠. 네. 이번 대회도 물론 라운드마다 조금 차등은 있지만 대국료가 다 있어요. 네, 뭐 하나로 대충 계산하면 첫 판만 30만 원, 뭐 그 뒤로는 계속 50만 원, 뭐 그 정도였던 네네. 것 같아요. 이제 강동원 선수가 이제 집은 다 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상의 실리가 꽤 돼 보이는데요. 네, 완전히 확정가로 승부할 생각이네요. 지금 네. 확정가로 몇 집이 난 겁니까? 우상이 6, 12, 14, 34집 났고요. 좌까지 좌가 한 13집. 그러면은 47집에 좌상이 뭐 거의 15집. 그러니까 확정가로는 이미 네. 지금 60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60이 넘어가고 있고 100은 이제 확정가라고 내세울 만한 집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상변에 한 10집 물론 확정가만 보면 10집이고 그 이상을 본다면 훨씬 이상이긴 합니다만 좌변 아직 불안정하고요. 우하도 이제 확정가만 치면은 15집이면 되는데 또 불어나면은 급속도로 불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석점이 지금은 약간은 붙이는 것 때문에 100% 잡힌 건 아니지만 잡혀버리면은 여기만 해도 집이 상당하죠. 거의 30집이 납니다. 네, 확정가로는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만 과연 이 좌변을 또 지원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또 하변 쪽에 좌변을 지원하는데 하변 쪽으로부터 이쪽 우하 쪽 형태가 커지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강동현 선수가 좀 타계를 근데 좌변에 크게 들어갈 데가 없네요. 근데 너무 단단합니다 지금. 일단 가장 시급한 건 그 모양인데요. 네, 너무 단단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집이 나 있다고 봐야겠어요? 네, 차라리 그냥 여기 하변이나 벌리고 집을 늘려야 될까요? 이쪽을 좀 견제를 했는데 좌변은 여기 한 칸 띄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네. 팩감이 많다면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나가는 정도에서 마무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라고 봐야 돼요. 그럼 생각보다 집이 많이 났어요. 12에 22, 24, 거의 30집 가까이. 그래서 일단은 그쪽을 삭감한 쪽으로 일단 가다가 잡았네요. 또 베개 그 두 칸이 조금 나중에 갈라지는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여차하면 그쪽을 좀 노려보겠다. 오늘 중계하고 있는 두 판 모두 확정가는 많은데 네. 이제 좀 그 지우는 그런 잘 지워야 되는 바둑이 되었잖아요. 그러네요. 똑같이 또 흑번이고요. 네, 약간 비슷한 네. 느낌이 드네요. 장르가. 거기까지요. 최대한 지금 챙겨두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또 받아만 준다면 득이다.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끊어가면서 글쎄요, 이 석점을 잡아낸다면 분명히 크고 두텁습니다. 근데 살리기에는 네. 아무래도 한 칸 띄자니 갈라지는 순간에 너무 쉽게 갈라지죠. 중앙까지도 신경 쓰이고요. 애초부터 이제 강동윤 구단은 그 네. 석점을 포기하더라도 집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생각보다 하변 쪽에 원래 좀 흑마이였는데 네. 네, 백잽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집이 붙네요. 네, 꽤 붙었어요. 대신에 흑이 얻은 것은 좌변을 좀 많이 지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하기 쪽이죠. 애초에 패를 치면서 그 수가 됩니까? 그 수로 잡혔나요? 그 수로 깔끔하게 잡혔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으면은 호구 치고 찔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붙이기만 하더라도 뭔가 좀 수단은 생기죠. 아쉽게 이건 안 되네요. 여기서 오고 치면은 절묘한 것이 찔렀을 때 이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면을 이어서 되는데 이쪽을 확 끊어버리는 순간에 이을 수가 없네요. 네. 막혀서 잡히네요. 네, 좀 갈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중앙 쪽이 베개 두텀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좌변도 이제 약간 이제 네. 이제는 뛰는 느낌 아닙니다. 좀 더 깊숙하게 갈 수 있고요. 좌중앙은 정말 많이 지웠어요. 네. 중앙 쪽에 뭔가 좀 시커멓게 만들겠다. 네. 또 중앙 언저리 어디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거기까지 아예 챙겨버립니까? 확실한 집으로 가네요. 네, 엄청 큰 자리긴 합니다. 네. 거기 두면서 여기 전부 다 확정거가 돼버렸는데 6, 12, 14, 16 거의 47집 정도. 중앙이 조금 약점이 있어 보이는데 더 진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는 돼요. 네. 그러면은 늘어야 되죠. 끊는다면 이쪽 끊긴 약점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되는데 아, 여기까지는 네. 된다 하더라도 이거 반반 권리로 세면 음. 되니까요. 잡았을 때 8, 9집, 살렸을 때 몇 집 하면 되니까요. 거의 이 정도 계산으로 봐야 되는데 꽤 집이 많이 나긴 했습니다. 집으로는 오히려 지금 100이 앞서겠죠. 여기 47, 57, 60집이 확정가에 이쪽이 있으니까요. 흑은 애초에 집을 세웠던 것 중에서 변화가 있다면 이쪽이 정비가 되었고 대신 이쪽 입구자를 당했고 다시 한번 세봐야겠네요. 네, 흑은 집만 보면 예순집이 조금 넘긴 합니다. 근데 중앙을 오히려 흑집으로 좀 통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데 끊어갔는데 끊겼다. 이런 거라면은 지금 좀 흑이 괜찮은데 이거 당장은 끊는 게 안 되죠 지금. 네, 이수가 성립하기 위한 뭔가 공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하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가 있을까요? 붙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끊어가는 것은 노릴 수가 없고요. 단단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끊어가는 게 되느냐? 네. 뭐 돌파를 한다면 뭐 어찌어찌 이제 잡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백은 이제 이렇게 이쪽을 두면서 오히려 두고 네, 흑을 가둬버린다면 몇 수 안 되네요. 네, 뭐 수상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안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우변으로 돌아와야 된다면 좌변도 백이 먼저 가는 바둑이 될 테고요. 거의 뭐 아주 맛좋게 둡니다. 깔끔하게. 여기 한 번 더 손일 되는 건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인가요? 뭐 부분적으로도 크긴 해요. 근데 네. 자체로 큰 자리긴 합니다. 그래도 좀 중앙의 두텀을 얻어내면서 좀 갈라가면서 네.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성립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도 많이 지운 것 같은데
왜 승률 그래프는 저렇게까지 치우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하변이 원래는 흙이 한 10집 가까이 기대할 수 있었던 형태였는데 네. 반대로 20집이 불어났으니까 이쪽을 다 지어내고 얼마간의 집을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리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글쎄 반전을 이쪽 뭔가 그래도 약점을 노릴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요? 약간 이런데 좀 찜찜하게 막 찔러 들어간다든지 너무 아무것도 아닌가요?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런 건 있겠네. 이런 데가 이쪽에 좀 불려갈 수 있는 여기 하나 줄고 여기 하나 줄고 하다 보면은 투자는 많이 했지만 뭐 6, 7집밖에 안 나네요. 중앙도 집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아마 근데 차이는 지금 큰 차이는 아니라서 네. 뭔가 조금만 이득을 볼 수만 있다면 역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더 정리가 되기 전에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6, 12, 14, 16, 17, 22, 24, 30, 35집이에요. 12, 14, 17집. 네. 네, 시은 둘에 6, 8, 10, 12, 14, 16. 그러니까 64집. 그리고 중앙의 가능성. 그러니까 65집은 최소 봐줄 수는 있거든요. 100이 이쪽이 시은 집이라 그랬나요? 조금 더 늘었겠네요. 여기 지켜서. 잡은 게 지금 14집. 24. 네, 55집이 났습니다. 65. 그러니까 지금 딱 반면으로 비슷한 형세인데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제가 중앙 한 집밖에 안 쳤잖아요. 중앙에서 이제 더 이상을 낼 수만 있다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까 사실 뭐 여기를 하고 뭐 막 사실 여기 하는 거 자체가 뚫리는 게 있어서 네. 대학수입니다. 근데 이교환을 하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7집 나기 바빴잖아요. 흙도 벽이 있긴 한데 좀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라서요. 네. 뭔가 그거 말고 여기가 연결이겠죠? 저 갈 수가 없으니까요. 나가는 거 그냥 막으면 연결이니까. 지금 연결고리도 노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선수가 들으면 좋아요. 만약에 백이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 된다면 아까 같이 뭐 사실 이것도 100% 선수를 하려면 이렇게 두긴 해야 됩니다. 굳이 안 하고 그냥 씌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는 것은 밀고 끊는 것이 이제는 성립하니까 네. 이 밭전체 사이를 갈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집이 제법 났어요. 10집 났는데 이게 지금 선수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도 않나요? 여기가 끊는 게 선수고 끼어간다면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은 이 부분적으로도 좀 많이 당한 형태입니다. 네. 나중에 또 놓고 다녀야 되고요. 또 최강으로 이제 웅수를 한다면 약간 이거 수상점이 좀 수상하네요. 이쪽이 이제 급소인데 여기 그냥 둬버려도 네, 이게 뭐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선수니까요.
흙이 잡았죠. 약간 이 붙임을 좀 선수라고 좀 우겨야 될 것 같은 네. 중앙집을 만들고자 한다면요. 뭐 부분적으로는 이런 자리도 끝내기로는 큽니다. 끝내기로는 큰데 그 정도로 지금 네, 어떨까요? 거기 잡아가는 순간 반면 4집 정도 앞선 상황에서 백두 처리가 되거든요. 백이 중앙을 유유히 지어간다면 아무래도 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바둑도 역시 박영훈 구단의 대국과 마찬가지로 중앙 싸움이네요. 네. 여기 장고와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뭔가 좀 숨은 그 한 집이라도 한 집이라도 두 집, 세 집이면 더 네. 좋지만 그것을 지금 찾기 위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두 경기가 정말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조금씩 네. 뒤처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박영훈 구단 바둑이 좀 진행이 됐겠죠. 뭔가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그 장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른 대국이지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박영훈 구단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예. 네, 잠시 후에 살펴봐야겠네요. 그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강동현 구단이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훈 구단의 대국으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국제 예선입니다. 박영훈 구단과 구자호 구단의 대국. 마지막 수순 어느 쪽이었죠? 네, 이제 백이 이쪽 울타리에 치다가 이쪽을 이제 정리하면서 많이 짚어왔고요. 그러자 박영훈 구단이 호구를 치고 이제 막아간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뭔가 중앙 쪽을 좀 확실하게 좀 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수단이 필요해 보였었죠. 자, 어딜까요? 그 정도로. 그 정도 선으로 갑니까? 조금씩 추격하겠다는 생각이네. 한 방에 하기는 어렵고 네. 무리가 되고 조금씩이라도 좀 깎아내면서 추격을 하겠다. 박영훈 구단 다운 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조금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분명히 반격은 있긴 있는데 네. 당연히 이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닌데 괜한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지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끊으면 늘겠다는 거 이런 것들 다 듣고 뭐 정말 아까 같이 막 끊고 뭐 지금 시작했죠? 뭔가 이제 네. 또 활용을 통해서 뭔가 선수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지가 생긴 것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끊어간다면 네, 역시나 이제 이쪽 한 점을 이제 통한 활용도 생기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도 꽤 집이 나는 형태였는데요. 네, 오히려 이런 흐름이라면 글쎄 조금 찬스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좀 시끄러워질까요? 네, 좀 시끄러워지는 게 좋습니다. 바둑이 나쁠 때는 어떤 식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네.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것까지 맞고 완전히 그냥 작정합니까? 지금 한 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좀 물러나도 그래도 괜찮은 형세로 보이는데 구자호 구단은 지금
여기 한 번 딱 물러났어요. 여기요. 이 수 말고는 이 붙이는 수, 막는 수 다 지금 세게 두고 있어요. 네. 중앙에서는 겁날 게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도 뭔가 만들어 봐야죠. 이제는 네. 진짜 활용 수단이 많잖아요. 여기,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뭐 이런데 그리고 이쪽도 좀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들여다보는 것 등 이제 활용 수단은 이제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중앙에서 헤엄치는 게 맨땅에 헤딩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끊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이게 늘어만 준다면 지금은 이제 와서 백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고향 돌아가 버리면은 다시 여기 나가 끊는 것들이 무색해지잖아요. 깨끗해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끊어서 활용 못한 거고요. 이것도 돌아가나요? 그 정도로 이겼다. 우중앙은요? 여기는 뭐 돌파 당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좌변에서 백이 얻어낸 것은 상당한 건 맞습니다. 네. 애초에 흙이 벌려져 있었고 밀어서 두기만 하더라도 당연히 흙집이 많이 생기는 형태였는데 반대로 두 점 잡고 좌변에 백 모양이 생긴 것이니까요. 흙이 그럼 중앙에서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뭐 밀고 이 정도로 대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더하기도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입구자? 막상 다시 끊어버리면 이게 자체로도 크고 맛 좋긴 합니다만 중앙에 흙이 한 번 더 둬도 막상 많이 못 들어온다. 이거 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둘 생각일까요? 오, 그 수가 성립합니까? 뭐 아무 탈만 없다면 중앙 쪽으로는 굉장한 수인데요. 뭔가 승부수가 나왔네요. 그런데 괜찮나요? 여기를 찔러 들어가면은 네. 물론 이 석점 포기하면 살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어서 연결과 집 내는 걸 맛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석점 포기해서 봐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석점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 반격이 됩니까? 이게 서로 끊겨 있고요. 네. 이 형태에 대한 반격이 지금 가능합니까? 그건 너무 불투명한데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이게 젖히는 순간에 젖히고 뛰어버리는 순간에 이 자체로 못 살잖아요. 일단 그래도 지금 뭔가 나쁜 형세라는 것을 누구 보아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박영구단 지금 뭐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지금 대서두는 게 아니라 네. 이바도 역전시키려면 이게 돼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건 있나요 혹시? 여기 자충차면은 요런 거?
약간 이 자충관계 되면은 이건 뭐가 생기긴 네. 하네요. 자충차면 근데 비껴나가 버리니까 이게 석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석점을 먹으면 먹여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석점 잡고 지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잡아도 그냥 이렇게 이어둔다면 중앙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부터 밀었다는 것은 이미 나중에 두면은 지금 두네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요. 백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밀어놨으니까 뭐 제압이 되면 상당히 큰 악수잖아요. 공변결 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네, 그쵸. 거길 지킨다든지 그렇게 가는군요. 그게 더 싫어요. 네. 둘 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연결하자니 뭐 이런 데만 백이 두더라도 너무 크게 들어갔죠. 굿자오 부단의 바둑이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가면은 이 넉점이 잡히는 순간에는 네. 이 바둑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제 좌변까지 이어진 모양이 됐으니까 네. 집이 많이 났죠? 제법 크게 났어요. 네. 네, 그 자리가 뭔가 이 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주위의 백돌들이 너무 단단해요. 뭔가 좀 비빌 때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이거는 이렇게 찌르고 건너붙이면 이 수상률이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찌르는 것을 일단 생략을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찌르면은 네. 따버려요. 지금은요. 미리 안 찔러놨기 때문에 늘어야 하는 뜻인데 이것도 좀 잡았다 그런 뜻일까요? 오, 이건 흑이 한수 빠른데요, 오히려. 오? 늘면? 좀 안 찔러 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일단은 오,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악수죠, 백이요. 악수 또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횡재를 한번 합니까? 이었을 때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를 지금 붙였다는 것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일 텐데. 실전도 아니, 이거 찔러놨으면은 네. 확실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백이 찌르면 흙이 여기를 네. 따버려요. 그럼 찌를 수 없고요. 네, 뚫어봤자 네. 사활이 걸리죠. 이거 이쪽이라도 연관성이 네. 있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먼저 늘면요? 이거 이렇게 둬야 되면은 똑같아요. 어차피 네. 안 되는 건데 흙이 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여기 있는 거 네. 있는 수밖에 없어요. 왜 백에 찔러두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까 근데 제가 얼핏 메워본 게 이 그림인데 이게 좀 백이 손해를 봤을까요? 이 그림이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게 유감호하니까 어차피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백 두숙은 세수. 세수죠. 이건 가능성 있어요. 근데 이게 붙이는 게 뭔가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이것도 가능한가요? 미는 게 네, 낫습니다. 일단은 붙이는 게 좀 아니었어요. 네. 한 발 더 들어갔지만 오히려 찔림으로써 중간 공백을 많이 만들었고요. 밀고 나서 잡을 때 그러니까 중간 공백을 줄여야 돼요. 백은요. 유가무가 형태에서는 서로 공유하는 공백을 줄여야만이 네. 수상전의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부족한가요? 백이 잡았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는 게 정수네요. 정확하게 지금 수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잡힌 거네요. 네, 잡혔어요. 지금 잡혔고, 네, 지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긴 합니다만, 아까 같은 수상전 과정에서 선수긴 네. 합니다만, 이 귀가 사활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번 더 둔다고 하더라도, 네, 백이 살아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도 지금 어쩔 수가 없었던 건가요? 네, 마지막 이제 옥새가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지금은 네, 우변이 잡히는 순간에는 승부가 결정 났습니다. 아, 굿즈아웃 강하네요. 네, 박영호 구단도 네. 중국 기사 상대로 성적이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결승전에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박영호 네. 선수 상대로 오늘 바둑 내용은 네, 아주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본인이 좋아하던 그 두텀 하변 쪽 그리고 중앙 쪽 두텀을 쌓고 나서부터 그 뒤로 운용하는 그런 운영 능력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더 이상 수순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을 걷었군요. 구츠하우 구단의 승리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좀 한국 바둑의 좀 미들맨 박영우 구단이 네, 3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좀 네. 제가 느끼기에는 글쎄, 여기 집낸수라든지 네. 여기 이근수 이게 물론 박영훈의 스타일이에요. 좀 더 확실하게 두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꼽자면은 이 두 수가 가장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네. 그 두 수와 이 두 수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아 쪽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원래는 흑이 이 돌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괴롭히면서 집을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이 베스트였다면 네. 반대로 백에게 집을 빼앗기면서 공격당하는 흐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텀을 허용하게 됐고 이 중앙에 좀 큰 명이 나면서 물론 마지막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또 구저 구단이 좀 깔끔하게 그냥 바꿔치기로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서는 우변에서의 그 마지막 수순들은요 그 옥새라고 하잖아요. 옥새. 네. 네, 던질 곳을 찾은 네,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전 박영훈 구단과 구츠하우 구단의 경기는 구츠하우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 자, 강동윤 구단의 대국으로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스웨 구단과 만났는데요.
네, 상대 전적 5승 2패로 스웨가 앞서고 있습니다. LG배 준결승전에서 두 번을 만났던 두 기사인데 그해 서로를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들이고요. 이 탕웨이싱 하면 이제 삼성화재배가 떠오르잖아요. 네. 스웨 하면은 또 LG배가 그러니까 유독 자기가 좀 성적을 잘 내는 또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바둑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을 좀 지워야 되는 그런 바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네. 보이는 칠리로는 좀 꽤 밀려 있어서 네,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집을 좀 꽤 만들어야지만이 가능성이 있었고요. 자, 지금 뭐 흙의 벽이 자리 잡고는 있지만 백도 마주보고 있는 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면에서 백두 차례였나요? 네, 지금 좀 수준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수준이 어디였을까요? 하변 네, 칩 받고 이게 지금 아까 저는 흑두 차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흑두 차례라고 생각해도 좀 나빠 보였었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오판을 하고 있었네요, 지금. 그러면은 이 흙이 먼저 둬서 그러니까 중앙에 집을 만들어야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반상에서 반면 비슷한데 중앙 만든 만큼 이제 추적하는 그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백이 먼저 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중앙이 완전히 네. 집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집이 나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엷은 네. 느낌마저. 그럼 강도현 구단이 지금 형세가 꽤 비관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백집, 여기 백집이랑 이쪽 흙집, 이쪽 두 군데 흙집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는데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중앙이잖아요. 네. 중앙에서 흙이 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공간에 덤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네, 나오기 힘듭니다. 남은 공간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끝내기 하나 딱 여기가 하나 있긴 한데 흙은 그 선수라도 뽑아야만이 이제 그쪽을 잡아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지금 선수 뽑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막는다면 그쪽도 늦출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연결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오히려 연결도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집이 오히려 좀 많이 더 지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백이 치고 들어오면서 우변흙 집이 이제 두 집 이상 지어졌고 네, 지금은 쉽지 않네요. 얘가 딱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은 그쵸, 여기 꼬부리게 되면은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찌르고 잡아서 여기 하나 툭 찌르고요. 여기
찌르고 또 끊고 뭐 난리가 나죠. 그냥 막 집어 들어가면은 흙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네. 무너집니다. 연결은 이것밖에 없는데 끝나와뒀어? 뭔가 먼저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잘 안 되죠. 여기를 찝고 이제 찝고 저 이어야죠. 이을 때 이렇게 다시 찝어간다면 네, 잡혔습니다. 네, 거기 찝히면서 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바둑도 100불개 승입니다. 스웨 구단이 승리를 거두네요. 갑자기 두 경기 결과가 다 나와버렸어요. 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네. 끝났는데요. 이게 두 판 모두 좀 오늘 흐름이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흑번을 들고 먼저 실리에 앞서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좀 두텀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내어주면서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잘 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웨 선수랑 어떻게 보면 굿즈아 선수가 네. 두텀을 정말 잘 이용하면서 어떻게 그 두텀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두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던 바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탈락은 좀 아쉽지만 우리 남아있는 신예 선수들을 좀 응원을 해봐야겠어요. 네, 이제는 뭐 어린 선수들밖에 안 남았어요. 네. 좀 아직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선수들이 남아 있고요. 네. 자, 월드바둑 챔피언십 예선 4회전 바로 내일 또 이어집니다. 저희가 역시 11시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